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기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러한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아마 빛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선생님의 수업도 또 여러분이 애용하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바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만지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전기 전자,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부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띠는 전기적 성질을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은 원자 핵과 양이온이 있죠. 원자 핵은 움직임이 없지만 양이온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은 전자와 음이온이 있네요.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는 양전하, 마이너스 전하는 음전하라고 읽기도 합니다. 전하가 흐르는 도선의 피복을 벗겨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도체이고 도체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 바로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흐르고 있나요? 왔다 갔다 움직일 뿐이지 흐르는 것은 아니죠. 흐른다는 것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흐른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의 도선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기 회로의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자들은 전기력을 받아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기력을 받는 이유는 다음 시간 전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와 반대 방향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류는 양전하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양전하가 플러스를 띠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1897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류는 음전하인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냈죠. 하지만 전류의 방향을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 기본이 되었던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전기학의 법칙들이 무너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양전하도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액에 전지를 연결해 두면 불이 들어옵니다. 용액 속에서 전류가 흘렀다는 것인데요. 전류가 흐를 때 물론 음전하도 이동을 하겠지만
양전하인 양이온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말이 100여 년의 역사를 뒤바꿀 만큼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데 헷갈리긴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 즉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도선 안에서는 원자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양전하의 관점에서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 볼까요? 움직이는 전자의 입장에서 양전하인 원자핵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비유를 좀 해볼까요? 자동차가 전자라면 나무는 원자핵이라고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다 보면 가만히 있는 나무가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전류는 양전하의 관점이기 때문에 원자핵을 주목해야 하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도선의 경우는 분명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긴 하나, 그로 인해 이런 나무들처럼 양전하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것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즉 전류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1초 동안 도선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가로 질러 잘라서 보면 원 모양의 면적이 나오겠죠. 이것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냥 전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current intensity인데 약자로 intensity에 I를 씁니다. 전류하면 I를 써주는 거죠. 단위는 전기학의 기초를 세운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를 쓰고 있습니다.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1리터는 1000ml죠. 1g은 1000mg입니다. 1m는 1000mm와 같죠. 그래서 이 앞에 M자, 밀리는 1000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암페어는 1000mA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이만큼일 때 이것을 1암페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같은 도선에서 똑같은 1초 동안에 도선 단면을 통과하는 양이 3배라면 이것은 3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전하에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